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금요일에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7월에 이제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보다 크게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가 10만 6천 명이었는데 7만 3천 명. 그래서 대폭 하해죠. 그 의료와 사회복지만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5월, 6월까지 대폭 하향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이 14만 4천 명, 14만 7천 명, 6월이요. 근데 이게 1만 9천 명이 하향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2만 5천 명이 줄어갖고 그러니까 1만 9천 명, 1만 4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7월은 7만 3천 명. 그러니까 7월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9월 달에 또 이제 수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급락을 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은 그 대신에 급등을 했고, 그래서 그럼 7월에 왜 이렇게 안 좋았냐? 일단 연방정부가 12,000명 감소, 연방정부 고용이 큰 폭으로 줄었다. 누적으로 84,000명 감소.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재정 긴축, 구조조정, 예산 삭감, 제조업도 11,000명 감소, 자동차 기계, 뭐 섬유, 전자기기,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무역 불확실성, 수요 위축, 그 다음에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14,000명이 감소했는데 뭐 경기 영향 같아요. 이거는 백오피스랑 컨설팅, IT 사무, 경영 지원, 신규 채용이 크게 위축되고 기존 인력 감축도 동반됐다. 그 다음에 이제 테크 쪽에 이제 이건 유명하죠. AI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감원 많이 했다 그러죠. 자동차 7월 한 달에 감축을 했고 4,975명. 그래서 감소폭이 두드러진 순서가 연방정부가 이제 누적으로 제일 높은 것 같고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뭐 방금 얘기한 내용이고요. 그 5월, 6월까지 왜 대폭 하향 조정을 했냐? 그 5월 감소폭이 큰 직군과 업종 분석을 해보면 연방정부가 22,000명 감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 제조업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추정 감소다. 자동차 기계 섬유. 어, 관세 때문에 비용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충격, 이런 것 때문에 소매업 감소폭은 미미하다. 어, 근데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감소폭이 큰 직군과 업종을 보면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가 제일 크고 5만 6천 명, 컨설팅, IT 회계, 사무관리 등 백오피스 이런 데는 항상 이제 백오피스 위험하죠. 그래서 경기 전망 불투명, 신규 채용 중단, 기존 인력 정리, 그 다음에 교육 의료 서비스 일부인데 5만 2천 명 감소. 뭐 예산 종결, 학교, 병원의 수익 비용 구조 악화에 따른 인력 조정. 그 민간 기업 전체는 3만 3천 명 감소.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최대 월간 감소 폭이다. 그 숙박 음식 서비스 30만 8천 건 감소. 뭐 이거는 이제 구인이 감소했다는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어, 이 고용이 감소될 때 그럼 어떤 리스크가 있냐 이거죠. 뭐 중시하고 무슨 상관이냐.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좋죠. 근데 이제 만약에 고용이 너무 나빠져서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어떨까요? 근데 경기 침체 시에 S&P가 평균 한 마이너스 36%인가 그렇죠. 제 기억에. 역사적 평균이 2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가 중요한 거고. 그 5월, 6월에 대폭 하향 조정 이유가 뭐냐? 공공교육 부문, 특히 주 및 지방교육 부문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거죠. 6월 수정치에서 공립학교 등 교육 부분에서 10만 9,1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BLS는 미국 이제 노동청이죠.
예외적인 경우다. 평소보다 매우 크다. larger than normal 이렇게 얘기했고 응답률 저하 및 늦은 데이터 집계. 항시 전체 응답률이 안정적인 70%대였으나 최근 수개월은 59에서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초기 추정치는 응답이 빠른 일부 기업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응답이 지원된 소규모 사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기존 추정치가 크게 수정됐다. 그래서 지연 응답을 하는 경우에 이제 뭐 그때 안 좋은 이제 결과를 가져왔겠죠. 그런 게 일자리가 사라진 경우가 늦게 응답을 한 것 같아요. 그 계절 조정 모델 및 동시적 재평가. 매월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면서 계절 조정 요인을 재계산한다. 5월, 6월은 방학 학교 일정 등 계절성이 강한 시기로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절차의 구조적 한계, 예외적 수정 규모. 코비드 19 이후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이제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 수정을 했다.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맞아요. 시대 흐름 변화, 예산 삭감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공교육 부문의 과대 추정, 응답률 감소, 계절 조정 재평가, 구조적 통계 한계, 예산 삭감 하여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청의 신뢰 문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숫자가 바뀌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크게 화를 냈죠. BLS 국장을 해임하고 데이터 수정을 문제 삼겠다. 이게 정치적인 데이터를 준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전문가들은 데이터 조작이 아닌 조사 절차의 정상적 후 보정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그리고 구조적 한계가 누적된 결과다. 구조적 한계는 뭐냐? 응답률이 하락했다. 60%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초기 추정치의 신뢰성이 약해졌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과 검증이 늦어졌다. 계절 조정 모델의 한계다. 그 다음에 벌스 모델 오류 가능성이다. 신규 폐업 사업자 수 추정 방식이 경기 변동 시 큰 오차를 내기 쉽다. 그 행정 데이터가 지연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전문가들 의견이. 과거 대규모 하향 조정 사례가 코로나 시기 이때 초기 추정과 실제 집계가 워낙 차이가 커서 한 달에 수십만 개의 단위 수정이 빈번했고 금융위기에도 직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증시의 영향이 뭐가 있냐. 첫 번째가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급등을 했죠. 패드와치에서 9월 인하 확률이 원래는 이제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40% 전후였는데 80%까지 급등을 했고 FOMC 위원 중 2명은 즉시 인하를 주장을 했다. 이례적으로. 근데 블랙락은 비커까지 언급을 했다. 50bp. 이렇게 되면 이제 증시에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증시가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9월이니까 아직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대폭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80.3%.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0pp도 이제 가능성이 좀 있고, 58.4%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 급락을 했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갔고, 기준금리는 4.5%예요. 그래서 8월 9월 미국 증시가 과거에 어땠냐. 8월은 좀 약세거나 정체됐다. 왜 그럴까요? 펀드 매니저가 휴가를 많이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근데 이제 작년에 8월 초였나요? 일본 때문에 이제 급락한 게 기억이 나고,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었네, 일본이. 하여튼 그랬고, 9월은 미국 증시가 역사적으로 가장 약한 달이다. 그래서 9월에 사서 4월에 팔아라. 맞나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상당히 긴장 상태가 될 것 같아요. 9월 평균 1.2% 하락, 상승 확률 44.3%, 뭐 나스닥 최근 24년간 9월 평균 2.26% 하락, 뭐 분기 리밸런스 실망 매물 펀드 청산 등등등. 9월 19일에 이제 FOMC가 열리는데 8월보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긴장이 될 것 같고, 9월에 만약에 비컷을 한다, 50bp를 인하한다, 그러면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저도 잘 몰랐을 때는 미국 증시에 사실 금리에 이런 게 크게 관심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저금리였으니까. 근데 이제 50bp를 인하한다 그러면 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에서 이제 쇼크를 먹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S&P가 밸류도 높기 때문에 20%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가 지금 원체 많기 때문에 뭐 서클도 뭐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지만 이런 주식이 이제 타격이 크겠죠. 9월에 계절적 조정, 8월, 9월 모두 약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고용 쇼크에서 이제 교훈은 그거죠. 우리가 이제 긴장해야 되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지금 최근에 쏙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고. 근데 S&P 지금 밸류 자체가 과거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뭐 28, 29고 그러니까 매우 높죠. 근데 이제 포워드로 봐야 되는데 포워드로 봐도 22다. 그럼 상위 7% 구간. 닷컴 버블 빼놓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 K4 실러 PER이라는 게 있어요. 37, 38로 매우 높은 버블 제시 최고치 부근이다. 이제 버핏 지수, 시가총액 장기이익 비율, 이거는 이제 뭐 옛날부터 높았고요. 그래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5에서 10%는 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20%도 조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실러 지수가 뭐냐? 이제 주당 수익을 물가 최근 10년간 물가 조정으로서 평균 EPS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수단을 포괄한다는 거죠. 그거를 시즈널 이펙트를 이제 뭐 시즈널 이펙트라기보다 이제 경기 순환에 대한 이펙트를 좀 보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EPS는 CPI로 조정해 해갖고 환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5에서 30을 넘어가면 고평가인데 지금 37이니까 매우 높다. 근데 이제 성장산업 비중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 볼 때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최근 10년간 S&P PER에 대비해서 높다, 뭐 어쩌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 20년도 보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맞냐는 거죠. 왜냐면 이제 성장주는 성장을 많이 하니까 성장주잖아요. 메타 2분기 최근 실적을 발표했는데 YY 기준으로 매출이 21.6%, 순이익 18%가 증가했어요. 근데 항공모함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증가하나요? 아니거든요. 현대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의 해외 매출 비중이 50%에서 70%다. 여기서 이제 아마존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낮은 편이고 나머지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고PR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삼양식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20, 30 받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 미국 내수 시장도 큰데 글로벌 시장을 평정했다. 그러면 이제 PR을 좀 높게 받는 게 맞지 않나. 그 장기 성장률 수익성이 차별화된다. 빅테크들은 연평균 두 자릿수 매출 및 순이익 성장률을 10에서 15년간 유지한다. 그리고 고정비 거의 없는 이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그래서 제조업 특유의 그 자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캐페스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구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네트워크 효과. 뭐 이제 다 아는 거죠. 진입장벽. 자, 빅테크와 맞설 수 있는 경쟁자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이제 테슬라와의 경쟁자가 BYD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어, 물론 이제 중국의 뭐 빅테크, 뭐 엔비디아에 필적하는 회사 무섭지만, 미국 견제도 심하고, 이제 원천 기술은 미국이 또 갖고 있다고 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어림없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는 사실은 이제 PSR이라는 지표가 처음 등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적자 기업이니까 매출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밸류는 높지만 매출이 이제 방금 봤지만 메타 2분기 매출이 20%가 넘게 성장을 했어요. 현금 흐름도 좋고. 그러니까 고평가는 분명히 맞아요. 뭐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20%는 조정 가능한데 폭락은 좀 만만치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인간 지표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인간 지표가 뭡니까? 그냥 막 급하게 사는 거예요.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죠. 자랑하고 나 돈 많이 벌었다. 그리고 버핏이 조롱당하고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이제 고용 지표를 얘기했지만, 고용 지표, 뭐 소매 판매 지표, 소비 지표 이런 게 안 좋으면 뭡니까? 실업자가 늘어나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왜냐면 돈을 못 써, 소비를 못 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 침체는 이제 지표로 후행적으로 알 수 있으면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죠. 감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이냐? 뭐 소비재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한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감으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이 물린 다음에 이제 좋은 기업으로 다시 고르는 것도 괜찮아요. 리밸런싱을. 왜냐하면 그 버블의 마지막이 가장 많이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벌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풀베팅을 하면은 또 안 되죠. 너무 밸류가 높으니까. 자, 그럼 교훈이 뭐냐? 한국 증시도 이제 조정이 이미 왔지만 지금 뭐 또 열받는 상황이, 대주주 요건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삽질을 해갖고, 그러니까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걸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면서. 근데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폭락의 원인은 그거보다 이제 다른 원인도 더 큰데, 시장 심리를 크게 악화시켰다는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시장 심리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지표까지 안 좋게 나오니까 한국도 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장 심리까지 또 망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좀 바게넌팅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